문제 4-6번 문제. 자, 배전계통에서의 SPD의 접속 형식과 1등급, 2등급 SPD의 보호 모드별 공칭 방전 전류와 임펄스 전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모범 답안처럼 거기에 그 내용을 쓰시면 틀린 답안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접속 형식, 1등급, 2등급, 공식 방전 전류, 임펄스 전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접근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들 뭐 요즘에 최근에 SPD에 대해서 많이 나와서 SPD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SPD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개념을 좀 먼저 잡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SPD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기설비 판단 기준 제18조에 의해 가지고 통합 접지를 할 경우에는 SPD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통합 접지를 할 경우에 SPD가 설치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법적으로 단독 접지도 하고 공통 접지도 있고 통합 접지도 있는데 왜 법에서는 통합 접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SPD를 설치해야 되느냐? 판단기준 강제법인데,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판단기준 18조를 먼저 집어넣어 봤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SPD 개요 및 역할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통합접지다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상부 수레부하고요, 하부 접지부를 인하도선 또는 철골로 이렇게 하나의 케이지화를 시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통합접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통합접지하고 공통접지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공통접지는 뭡니까? 공통접지는 접지 극 자체를 다 공용으로 하는 것 자체를 공통접지라고 하죠. 그럼 통합접지하고 공통접지하고는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등전이 원딩이죠. 등전이 원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만약에 대형 건축물이다 라고 하면 그 사이에, 시설물 사이에 긴 연결된 선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덕턴스 성분으로 인해서 낙내 전류, 즉 주파수가 가진 전류에 의해서 뭐가 발생이 되죠? 과도 현상에 의해 가지고 순간적인 전이차가 발생이 되죠.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등전이 번딩을 통해서 이러한 전이차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등전이 번딩을 이야기하면은 인체 감전용, 낙내 보호용,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자세한 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통합 접지하고 공통 접지의 차이점은 등전이 번딩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공통 접지만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다 접지극이 각각 따로 있다라고 하면 여기만 묶어놓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층간에 이렇게 한 번 더 두르는 거, 전이 기준점을 두는 그런 것들을 등전이 본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상부하고 이 하부에 연결되어 있지만 인덕턴스 정부로 인한 과도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상부하고 하부에 전이차 발생을 막기 위해서 뭐 하나 묶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패러데이 케이지, 즉 뭐 여러분들 비행기 낙내 사고 나면은 뭐죠? 안전하다. 아니면은 뭐 낙내 칠 때 자동차 안에 있어라. 그 전부 다 외부가 등전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차 발생이 없고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다. 그런 개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케이지화되어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 또는 설비가 다 안전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제 말이 맞죠? 네. 그런데 왜 여기다가 각종 등전이든 뭐든 SPD는 설치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거꾸로 묻고 싶은 거죠. 왜 해야 되죠? 그냥 게이지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내부 소지가 말씀하시죠. 내부 소지가 왜 발생하죠 여기서? 접촉 소지, 스위치 소지? 뭐 그것도 일견 말은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이유는 지금 얘가 자동차랑 그 뭐 항공기랑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지금 SPD니 등전이 본딩이 해야 되는 이유는 자동차하고 항공기하고 환경이 좀 틀리죠. 뭐가 틀리죠? 길이?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가 있습니까? 옆에 그림 때문이죠. 계통의 도전성 부분, 즉 가스관, 수도관, 전선, 통신선이 외부에서 다른 전이를 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죠. 다른 전이 아니에요. 그죠? 얘가 다른 전이를 가지고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낙뢰가 쳐가지고 여기가 수천 킬로볼트가 떴는데 얘는 만약에 이 시설물이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얘는 영전이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안에 있으면서 이 수도관을 만지면서 이 건물 안에 서 있으면 수천 킬로볼트의 전이차를 가질 수가 있죠. 맞습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수도관, 가스관 이런 것들을 건물 인입부에서 전부 다 본딩을 시켜주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들어가는 이 인입구에서 얘가 낙뢰 쳐가지고 이 외부가 수천 킬로볼트가 떴었을 경우에 이 관들의 전이하고 이 건물의 전이 차이에 의해 가지고 스파크가 발생이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본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까지는 됐습니다. 요까지는 됐고 그러면 결국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본딩을 하면 인입구에서 본딩을 하면 되는데 전원선 통신선은 어떻게 할 거냐?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없죠? 붙이면 뭡니까? 지락이잖아요. 건물 인입구에서 붙이면 다 지락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표준에서는 직접 본딩이 필요한 도전성 부분, 수도관, 가스관 같은 경우는 본딩 노체를 통해서 주접지 단자관에 붙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붙여면 안 되는 충전 노체들 있죠. 전원선, 통신선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SPD를 통해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D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제 차별화된 답안지를 쓰라라고 하면 본딩이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브노트 책자에는 뭐 어떤 그 일반화된 그게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이거는 본딩 도구잖아요. 본딩 도구. 전이차를 없애기 위한 본딩 도구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더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삽입 판단 기준 제18조에 통합 접지를 할 경우 왜냐하면 통합 접지를 안 하면은 단체로 그렇게 전이가 똑같이 될 이유가 없죠. 단독 접지를 근데 단체로 전이가 똑같을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전기선이 들어오면은 전이차가 더 엄청나게 크게 나잖아요. 그죠? 일부러 다 전이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SPD라고 하는 놈은 설치되지 않으면 오히려 개별 접지나 공통 접지보다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리침 SPD 설치가 조금 강제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SPD의 역할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큰 서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바리스터 또는 안에 있는 내부 소자에 의해 가지고 뭐죠? 이 제한형이랑 스위치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붙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전압 자체가 이 뒤로 가지를 못하고 전류로 변환이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삐쭉 뜬 게 전류로 변환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접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SPD 접지 안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의미가 없잖아요. SPD 하는 힘든 의미가 어. 흘러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 SPD 접지 지금 안 돼 있는 경우에요. 이걸 보면 그죠? 일로 전압은 이렇게 가는데 얘 전류에 의해 가지고 또 전압강에 의해서 일로 전압이 더 크게 가죠. 그죠? 접지로 전류를 빼주면은 그 에너지가 접지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다 에너지라고 하는 놈은 이놈이 이렇게 가고 일로 나머지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 일로 가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접지의 기능은 그런 거다. 라고 하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 1등급과 2등급 SPD 보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1등급하고 2등급은 뭘로 차별이 되느냐? 1등급은 뭐고 2등급은 뭐죠? 쉽게 이야기해서 뭐죠? 1등급은 직경 내용이고 2등급은 유도례용이죠. 그럼 직경 내용은 뭐고 유도례용은 뭔지에 대해서 성격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직경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유도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물론 우리가 직경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표준 내파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직경례를 대비하기 위한 직경례용의 어떤 기기를 만들 때 얘가 직경례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직경례 성격을 가진 내파형을 임의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1등급 같은 경우에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 그러니까 이 상승 시간이 10 마이크로세크, 지속 시간이 350 마이크로세크. 그 다음에 유도례 같은 경우에는 요겁니다. 요거 파란 거 8에 20입니다. 전류가. 그런데 직경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딱 그림으로 봐도 지속 시간이 유도례에 비해서 상당히 길죠. 그죠? 이 뭘 의미하느냐? 에너지가 그만큼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크다는 이야기. 그래서 1등급 SPD의 12.5 하고 지금 여기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5, 2등급의 5 하고는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1등급 전류의 5카하고 2등급 전류의 5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량으로 따지면 2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숫자라도. 왜? 이건 다 피크치 기준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론 차이를 충분히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용량 기준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하시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공칭 방전 전류와 임펄스 전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임펄스 전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죠. 임펄스 전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아임펄스 전류라고 해서 아까 이 전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사진 안 찍으셔도요. 그건 전부 다 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빨간 거. 큰 에너지를 가진 이 빨간 선 자체가 1등급 전류입니다. 아이임펄스라고 명명되어지는 1등급 전류인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용량을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표에는 뭐 12.5 어쩌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KSC IC 62305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자, 우리가 LPL, 라이트닝 프로텍션 레벨에 있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있는 거 아시죠? 그죠? 1등급 기준으로, 보호레벨 1등급 기준으로, 1등급 얼마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200화입니다. 200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보호 레벨로 산정을 했었을 때가 200화라는 거죠. 200화. 200화. 그래서 이 200화가 들어왔을 경우 200화가 들어오죠. 직경례를 맞아가지고 건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접지로 몇 프로 빠지죠? 50% 빠지죠. 그럼 뭐예요?
분리를 고려하면 백화가 접지로 빠진 거 아닙니까? 50%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주접지 단자반이 여기 이렇게 있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 주접지 단자반에서 수도관을 붙였다. 아니면 또는 가스관을 붙였다. 그러니까 외부 설비를 하나를 지금 주접지 단자반에 본딩을 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얼마죠? 25%가 흘러 빠져나가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50이 남죠? 50이 남잖아요. 50이 남은 데서 주접지 단자반에 그 개통에 뭐가 붙어 있죠? 뉴트랄이 붙어 있잖아요. 개통 인입에. 그죠? 그럼 그 50하가 3상 4선이기 때문에 나누기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50 나누기 4하면 얼마죠? 12.5가 되죠. 그래서 12.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련된 답안지를 하려고 하면 요 그림을 그려주고 12.5가 나옵니다. 라고 하면 좀 더 세련된 답안지가 되겠죠.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1등급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설명할 게 조금 있네요. 그리고 2등급 기준은 사실은 이제 그 IEEE C6-41에 보면은 우리가 10년 동안 낙내 들어오면 건물 개통 인입구에다가 전류 측정 장치를 달아가지고 10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최대 들어오는 게 얼마다라고 해서 레벨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 자료를 가지고 모드당 5카 뭐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사니까 기술사가 되실 예비 기술사분들이니까 SPD 용량 산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가 나왔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SPD 용량 산정을 할 때 최대 방전 전류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IMAX, 뭐 메카 이러는데 사실은 전격은 공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칭 기준으로 해가지고 SPD 용량 산정을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1등급은 이렇고 2등급은 표에 모드당 5카라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과거 그런 형식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실측 값을 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 자, 요게 나오죠. 지금 이제 결선 방식에 대해서 접속 형식, 그죠? 우리 CT1, CT2가 막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모범 답안에. 자, 그래서 얘는 KSC IC 60364 5-53 표준의 이 표입니다. 표. 그래서 뭐 이거는 접속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접속 형식은 보시다시피 뭐예요? CT1 타입과 CT2 타입이 있습니다. 그죠? CT1 타입은 뭐죠? 개통 라인과 접지 사이에 SPD가 직결이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라인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SPD 모드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제한자를 작을 수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라인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SPD가 두 개를 통해서 라인 그라운드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PD 하나 달린 거하고 SPD 두 개 달린 거보다는 SPD 하나 달린 게 출력 전압이 훨씬 더 낮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점은 뭐냐? 고장이 난 경우에는 바로 지락이죠. 고장이 나면 지락 아닙니까? SPD 접지는 주로 분전화 외함에 설치가 되는데, 그죠? 외함에 전류가 그대로 고장이 났었을 경우에 흐른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감전 문제를 이 지금 저압 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항상 뭐죠?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이러한 모드에 의해 가지고 고장이 났었을 경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고장이 나면 바로 감전이 되기 때문에 이 앞단에다가 뭘 설치해야 됩니까? 네?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되죠. 누전 차단기. 그래서
표준 답안에도 나와 있지만 CT1하고 CT2에서 어떤 기술적인 사항을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에 보면은 누전 차단기의 설치 위치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설치 위치의 근거는 인체 감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라인 뉴트럴 사이에 SPD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고장 모드가 뭡니까, 이거는? 누전이 지락입니까? 단락이죠. 얘는 단락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앞단에 보호장치가 단락이기 때문에 MCCB가 설치가 돼도 순시 트립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가 SPD 뒷단에 설치가 돼서, 그러니까 얘는 인체 안전, 그러니까 CT1인 경우에는 인체 안전 기준이라고 주로 이제 표현이 많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누전 차단기가 뒷단으로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누전 차단기 오동작으로 인한 개통 전원 공급 중지는 없다. 그러니까 신뢰도, 전원 공급 신뢰도에서는 얘가 더 뛰어난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나 단점 뭐라고 했죠, 제가? 네? SPD 제한 잔음이 높아지죠. 왜? 라인 그라운드 사이에 얘는 하나,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얘는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되는데, 그렇지만은 얘도 이제 결국 동작 위상을 틀리게 해가지고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거는 나중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니까 일단은 원칙은 이렇다라고 하시고 요 그림을 그려주시고 요 정도 차별성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 그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12.5에 대한 근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카, 20카 요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